오늘은 인텔리제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인텔리제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인텔리제이라는 도구는 ID라고 합니다. 이 ID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그 헬로우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그런 어, 예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컴파일하기 위해서 그 터미널 혹은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시커먼 화면에서 이제 자바 C라는 명령을 내리고, 예, 그래서 이제 컴파일도 하고 자바란 명령으로 실행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 이런 자바 소스 파일이, 예,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자바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자바 파일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개발하려면 이 커맨드 창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보통 이런 IDE라는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요. 이런 대표적인 자바 언어 개발을 위한 IDE 도구에는 이클립스라는 도구가 있고, 인텔리제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무료고요. 인텔리제이는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해서 무료 버전이 있고, 그리고 어, 엔터프라이즈 버전인 이제 상용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상용 버전과 인텔리제이 상용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점은, 이 상용 버전은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있어서 특화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이용하거나 인텔리제이를 이용해서 개발하면 상당히 이제 자바 개발할 때 편리한데요. 요즘 회사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이 인텔리제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이 인텔리제이를 이용해서 자바를 개발하는 자바를 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인텔리제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젯브레인이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만든 IDE 도구고요.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인 울티메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자바 기본 문법을 공부할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어, 학생인 경우에는 이 상용 버전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학생인 경우에는 구글에서 학생 인텔리제이 무료 사용 방법 이런 거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시고 무료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텔리제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설치 파일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요 DMG란 파일을 제공해 주는데, 이제 요즘 맥은 M1 계열 맥이 있고 인텔 CPU 계열 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 선택을 해서 받으셔야 돼요. 내 맥은 인텔 계열 CPU를 갖고 있다 하면은 요 인텔이라고 붙어 있는 파일을 받으셔야 되고요. M1 계열을 우리가 애플 실리콘 CPU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실리콘 계열의 파일을 받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러면 요 인텔리제이라고 불리는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요 어플리케이션스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옮겨 놓기만 하면 바로 설치가 끝나요. 윈도우도 상당히 설치가 간단하니까 분들 한번 직접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 인텔리제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떠요. 이렇게 인텔리제이를 실행한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커뮤니티 버전이랑 울티메이트 버전이 약간 틀리긴 한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인텔리제이를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창이 뜨면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실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프로젝트라는 걸 처음에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텔리제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ID들은 어,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 주고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자바 공부하실 때는, 자바 언어를 공부하실 때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자주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챕터 1 프로젝트, 챕터 2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챕터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챕터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소스 코드를 작성하거나 그러실 텐데, 회사에서는 좀 틀려요.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라는 걸 만든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그럼 생명주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 프로젝트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이 프로젝트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란 건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가 이제 또 뭔가 이거 불편해요. 아니면 이거는 버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계속해서 의견을 내놓겠죠. 이슈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는 한 번 만들어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주기는 더 이상 그 프로그램 안 쓸 때까지니까 굉장히 생명주의가 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만들 때는, 회사에서 만들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거니까 뭐 프로젝트를 그냥 쉽게 만들고 쉽게 삭제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IDE에서 인텔리제이를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요. 커뮤니티 버전은 이 좌측 메뉴가 약간 좀 메뉴가 좀 간소할 거예요.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용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메뉴가 좀 복잡해요. 그럼 인텔리제이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제가 한번 뉴 프로젝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인텔리제이 실행하고 나서 이게 뉴 프로젝트라는 걸 눌러보면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뭐 코틀린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그루비 프로젝트 만들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바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바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SDK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설치한 버전이 11 버전이면 이게 11이 나올 테고, 저는 17과 11 두 개 설치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인텔리제이가 여러분들이 설치한 JDK를 인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식 못할 때는 지금처럼 17, 11 이 두 가지가 안 나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add JDK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JDK 여러분들이 설치한 JDK가 있는 위치를 직접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저는 11 버전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줄루 11이라고 불리는 JDK를 선택해 줄 거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넥스트 눌러주시면 뭐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게 되면 기본적인 그 커맨드 라인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 우리가 직접 만들 거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프로젝트 이름과 그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폴더를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 저는 해피 자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할 거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로케이션이 물결무늬가 뭐라고 했었어요? 제 홈 디렉토리라고 했었죠? 제 홈 디렉토리 밑에 뭐 특정 디렉토리 밑에 제가 해피 자바라고 만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과 폴더명은 같게 설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다르게 설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인텔리제이가 실행이 됩니다. 인텔리제이가 지금 현재 실행된 화면이에요. 네. 자, 근데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텔리제이 우측 하단에 뭐 한글 메뉴를 사용할 것입니까? 뭐 이런 이제 뭔가 경고창 같은 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글 메뉴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텔리제이 메뉴가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막 yes 누르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살펴보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구글 같은 데서 한번 검색해 보신 다음에 yes라고 누르시든 no라고 누르시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개발자들 보면 영문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아니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인텔리제이 사용 방법 이런 것들 보면 영문 메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글로 돼 있으면 이거랑 영어랑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글이 편하시면 한글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하긴 하더라.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어에. 자, 그러면 인텔리제이가 실행이 되면 이런 이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창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한글로 보여지고 있죠. 저 보니까 프로젝트, 외부 라이브러리, 스크래치 및 콘솔 지금 한글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글 메뉴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아까 그 패치가 된 다음에 제가 캡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문으로 되돌리도록 저는 해가지고 영문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재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인텔리제이 영문으로 다시 변경 이렇게 구글로 찾아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거 이제 살펴보시면서 편하실 대로 영어로 했다, 한글로 했다.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인텔리제이 ID에서 만든 프로젝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요. 어, 제가 지금 어떤 폴더에다가 만들었냐면 이렇게 해피 자바라는 폴더가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나 살펴보면은 happyjava.iml이랑 src라는 폴더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리라는 명령을 사용해주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트리 구조로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ls-array라고 해주시면 히든 파일도 보인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id라고 해서 맥과 리눅스는 .으로 시작되는 파일들은 히든 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ls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ide라고 불리는 폴더는 뭐냐면 인텔리제이가 관리하는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리 명령을 사용해도 이제 히든 파일까지 트리 형태로 보여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제 .id 안에 이런 폴더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appyjava.iml, src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iml 확장자가 iml이라고 불리는 파일도 인텔리제이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 있죠? 요 파일들은 보통 사용자마다 좀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할 때는 소스를 형상 관리하는 그런 도구를 많이 사용해요. 이 형상 관리를 라는 말이 또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소스를 공유할 때
요 인텔리제이 설정 파일이 같이 공유가 되면 소스를 내려받을 때마다 내 설정 파일에 덮어 쓰여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설정했던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발자들마다 약간씩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설정 파일이 이렇게 매번 덮어 쓰이다 보면은 내 설정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좀 황당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상 관리 서버라고 불리는 그 소스 관리 시스템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올리실 때는 요 .ida라고 불리는 폴더랑 요 IML 확장자 가지고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형상 관리 서버에 올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건 이제 깃이나 깃헙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파일들을 올라가지 않도록 할까, 그런 부분을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면 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면 저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우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 인텔리제이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src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src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new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생성할 수가 있어요.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가 좀 더 심플합니다. 심플하다 보니까 초보자들한테는 더 좋아요. 사실 자바 공부할 때 이 커뮤니티 버전, 무료 버전이 심플하니까 더 사용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뉴한 다음에 보면 자바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주게 되는데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헬로우 점 자바라고 해서 점 자바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클래스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고 이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엔터를 딱 쳐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헬로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이콘으로 C라고 돼 있죠? 이 아이콘 C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이 헬로우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에디터 창이라고 하는데 이 좌측에는 헬로우라고만 써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에디팅하는 파일 이름은 hello.java라고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클래스 다음에 나오는 요 이름, 클래스 이름은 파일명과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헬로라고 돼 있고 여기에다가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의 args라고 해주고 나서 system.out.println hello 라고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그 코드들 헬로우 예제를 똑같이 만든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텔리제이는 좀 재미난 것은 이렇게 작성해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인텔리제이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자동으로 저장이 안 됐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됐다는 표시로 여기 이 부분에 하얀색 점이 커다랗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인텔리제이는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요 헬로우라는 거를 선택하고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 ru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run hello.main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컴파일도 해주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헬로우라고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실행할 때 보니까 어떻게 실행하고 있냐면 자바로 실행을 하는데 뭔가 옵션을 이만큼 준 걸 볼 수 있어요. 옵션을 줬는데 파일 인코딩을 UTF-8이라는 옵션도 줬고 그다음에 뭐 클래스 패스라는 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헬로우라는 클래스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명령을 수행해 준 거고요. 그래서 헬로우라는 클래스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바로 됐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것도 했고 컴파일 다음에 자바 명령으로 실행했고 이런 것들이 메뉴 몇 번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컴파일되고 실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src와 happyjava.iml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트리라고 명령을 내려보니까 이번엔 뭐가 생겼어요? src에 우리가 만든 hello.java가 있고 원래는 없었던 이런 내용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아웃이란 폴더 밑에 프로덕션 밑에 해피자바 밑에 hello.class라는 게 생겼죠? 인텔리제이가 요 hello.java를 컴파일해서 이러한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이 hello.class를 인텔리제이가 실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 인텔리제이가 실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예제는 이 소스 코드랑 클래스 파일이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다 보면은 이 소스 코드와 클래스 파일은 별도로 분리돼서 관리되는 게 상당히 편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hello.java 클래스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hello 클래스를 이렇게 고친 다음에 실행을 해주게 되면 네,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